이게 제가 키우는 백봉 중에서 제일 큰 건데, 백봉은 아까도 그러니까 상악하고 라오리의 교비종. 그래가지고 저희 이 로제트는 그 파리다를 많이 닮았고, 그다음에 이 분이 있죠. 이거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이 지워집니다. 이거는 이게 한 5cm 분에 심은 건데 좀 넘치고 있어요. 이게 9두 정도 되는데, 이거는 자연 군생은 아니고 적신 군생입니다. 적신 군생인데 요 속에 잘 안 보이는데, 요 속에 이렇게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잘 자라면 한 12두 내지 13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 5두까지, 자연 군생이, 이게 백봉도 자연 군생이 되게 드문데, 적심을 했다 하더라도 한 5두 정도가 이제 5두가 나오면 이게 상당히 좀 귀합니다. 옆에 있는 방울복랑도 엄청 큰 거지만은, 이 백봉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요. 이제 자연 군생인데, 20cm 정도 넘으려나요? 좀 이렇게 한 뼘이 넘죠. 한 뼘이 넘으니까는 뭐 25cm 정도 되려나, 뭐 그 정도 될 텐데, 요거는 자연 군생이고 2두였다가 지금 이렇게 밑에 지금 한 2두 정도 나오고 있는데, 이 백봉은 자연으로 이렇게 군생이 되기가 힘들어 가지고 대부분 적심을 하고 있죠. 적심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보면 거의 90% 이상이 이제 적심 군생이에요. 이거는 이제 백봉 소품인데, 이게 잘 자라고 있는 삼두를 갖다가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, 적심을 한 게 아니라,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목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기 싫을까봐 순따기 했는데, 하나씩밖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. 하나씩밖에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,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결국 손해죠. 하나씩 나오면 뭐 순따기 안 하면 못하죠. 모양만 이상해지고 그동안 자라지 못하고. 그러니까 좀 더 자라면, 지금 자르면 또 하나가 나올 확률이니까 조금 더 큰 다음에 좀 더 깊이 해갖고 또 잘라야죠. 이게 누가 이기나. 근데 얘가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는 이게 두 번째 자르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,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, 이게 잘못하면 또 죽더라고요. 이게 죽어가지고, 죽으면 이제 완전히 꽝 되면, 그렇죠. 괜히 멀쩡하게 잘 자라는 걸 갖다 죽이고. 이건 파랑새입니다. 파랑새인데, 이제 파랑새를 사람들이 보면은 이 빨강새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,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거리대에 내놨다가 이 파랑새가 죽었는데, 파랑새는 뭐 사람마다 키우는 스타일이 틀리니까는 그렇지만은, 파랑새는 이 칸테하고 이제 피코키라는 그것도 이제 오래된 건데, 양로인데, 양로라는 걸 갖다 이제 교배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. 백봉은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죠. 일본의 교배종인데, 백봉이 있고, 그 다음에 일본 백봉이라고 또 팔고 있는데, 일본 백봉 자체가 일본에서 교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, 키워보니까 뭐 일본 백봉 좀 단정한 것 같은 그런 건 있는데,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뭘 만들면 좀 정갈하고 단정하게 잘 만드니까는 뭐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. 큰 차이 뭐 별다른 걸 모르겠고, 뭐 드로잉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배종이 있는데, 드로잉 겨울엔 예쁜데 봄에는 지금 여름이나 이런 건 백봉보다도 못하더라고요. 파랑새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딴 길로 샜는데, 이 파랑새는
그 약간 특이해요. 그 보통 이렇게 얘도 이제 그 옆에 자구가 잘 안 나가지고 군생이나 이렇게 키우기 힘들죠. 적심하지 않으면은. 근데 파랑새는 이렇게 치마를 입긴 입는데 이 하엽이 잘 안 지어요. 물론 하엽이 지긴 지는데 다른 것처럼, 다른 건 보통 한 3단 4단, 특히 뭐 투르기다 같은 거는 아까 본 뭐 상악도 그렇고 그 3단 4단 밖에 없죠. 계속 떨어져 가지고 밑에가 하엽죠. 근데 얘는 이렇게 밑에가 주르륵 있어요.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얘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먼데, 저는 전에 한번 이걸 갖다가 얘가 한 몇 단 정도 될까요? 이렇게 하면 뭐 단은 한 10 몇 단 정도 될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쭉 이제 목이 돼 갖고 외대로 자라는데, 계속 이게 이거 한 곱절 정도 되면은 얘가 무거워 가지고 이제 고개를 꺾어요. 고개를 꺾고 밑에가 이제 잘 키워 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은 이게 밑에가 깃털 같이 됩니다. 이게 완전히 깃털 같이 돼 가지고 진짜 새 같아요. 이게 진짜 파랑새 같으죠. 그렇게 키우는 게 이 파랑새의 본래 의미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, 이게 완전히 약간 눕죠. 밑으로 눕고 그러면은, 눕고 위는 이제 좀 발딱 쓰죠.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새 같아요.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키우면은, 한번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한 30단 정도 되면은 이게 엄청 예쁩니다. 이게 완전히 파랑새처럼 돼가지고 그 깃털을 갖다 이렇게 쭉 내리고 이렇게 고개를 쳐든거나 숙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엄청 예뻐요. 한번 이렇게 새처럼, 진짜 파랑새처럼 한번 키워보세요. 그리고 이게 칸테라고 그러는 게 저는 이렇게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한 2가지 정도 약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, 2번 죽으면, 처음에 죽을 때는 뭐 이게 잘 못 키워서 죽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는, 근데 2번 키우면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, 적절한 환경을 제공을 못 하거나, 아니면 뭐 이렇게 안 맞는 거니까 2번째 죽으면 그 품종은 저는 안 삽니다. 안 사는데, 그러는 게 제가 못 키우는 게 이 칸테, 그 다음에 뭐 라우리, 그 다음에 호베이 중에 7번 변화인데 7변화라는 게 있는데, 7변화. 그리고 뭐 무지 많죠. 무지 많은데, 그 다음에 짧은 잎 적성, 요런 거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.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칸테 같은 거는 소품이나 중품은 별 매력이 없는데, 대품이 되면 진짜 멋있습니다. 대품이 되면은 칸테가 에케베리의 여왕이라고 그러죠. 에케베리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, 이 칸테가 대품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분해서, 그것도 분이 있죠. 칸테도 분 사이에서 나오는 색깔이 진짜 멋져요. 뭐 어떤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예뻐갖고, 이래서 이제 에케베리 여왕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, 제가 다육이를 시작할 때는 그게 많았는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요새는 이제 칸테가 보이는데, 다 중품이나 소품이죠. 대품은 뭐 잘 파는 거 못 봤어요. 대품이 되면은 여기 칸테를 한번, 그래가지고 지금 칸테를 한번 다시 또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, 키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, 그게 중국의 미인이 3대 미인, 뭐 4대 미인 이렇게 뽑는데, 3대 미인 하면 뭐 서시, 초선, 양귀비 뭐 그 정도 그렇게 뽑는 것 같은데, 서시라는 미인의 설화가, 서시가 이제 물가에서 이렇게 놀러 나왔는데,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와 보다가 서시의 얼굴을 보고
그 창피해서 부끄러워 갖고 뭐 물밑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는,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이름이 치머라고 그럽니다. 치머, 가라앉을 침, 그래서 치머라는 그런 설화도 있는데, 또 초선은 이렇게 했는데 달님이 이제 그 자기의 그 화려한 그 빛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놀러 나왔다가 그 초선의 얼굴을 보고선 창피해서 구름 속으로 숨는데 그게 다 완전히 숨지 못해가지고 뭐 일부가 보여가지고 뭐 초승달로 됐다는 그 달빛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미모라는데, 칸테의 대품은 정말 예뻐요. 지금 요새 그 쉽게 말해서 족보도 없는 그 뭐야 잡종들하고 칸테를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그 칸테에 대한 모독이죠. 칸테에 대한 모독일 정도로 정말 그 은은 빛감이라든가 이런 게 그 엄청 예쁩니다. 그게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품종을 소개했고, 다음에는 뭐 또 다육을 둘러싸는 뭐 이론적인 걸 또 몇 번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우리가 매창이라는 거, 우리가 창이라고 그러는 거에 뭐 품종의 어떤 특성, 그 다음에 뭐 종류, 뭐 그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콜로라타라고 그러는 거에 대한 어떤 품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뭐 구독 같은 걸 바라고요. 이제 요게 아까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이게 다육도감을 보면은, 다육도감에 어떤 거는 한쪽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, 뭐 아예 뭐 이렇게 어떤 교배로 되는지 모른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.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담은 모르지만 이브는 알 수 있는 거죠, 과학적으로. 키핑장에서 놀다가 와 보니까는 아주 밭이 난리가 났습니다. 난리가. 나흘 동안 내린 비로 이렇게 감자가 죽었어요. 다 이렇게 물에 침수돼 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감자를 좀 캤죠. 안 죽은 거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한 10대 포기 캤는데, 감자는 아주 씨알도 엄청 굵고 엄청 많이 열렸어요. 엄청 많이. 이게 이런 거는 이렇게 펼쳐놔서 그렇지,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담으면 이게 꽤 많은 양입니다. 이게 이거 한 10포기 정도 되는데, 씨알이 엄청 굵어요. 씨알이 하나가 꽤 굵습니다. 이게 올해는 감자값이 또 꽤 비싸던데, 그래도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토마토가 난리가 났어요. 토마토가 이게 살을런지 죽을런지, 그 토마토가 이거 주저앉아 가지고 이게 꺾이고 물도 해갖고 이제 역병도 좀 온 것 같고, 이 토마토가 저는 제일 기대를 하고, 이 토마토를 엄청 갈아먹는데,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, 요거는 이제 완전히 역병이 걸려 가지고 이제 얘는 죽었죠. 얘는 죽었는데, 다른 거는 그렇게 역병까지는 안 오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물이 너무 많이 침수돼 가지고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꺾어져 시들죠. 시들고. 근데 이 감자는 생각보다 엄청 잘 돼 가지고 기분이 괜찮은데, 이 토마토 때문에 아주 기분이 메롱이랍니다. 이 다육이도 괜찮아요. 다육이도 생각보다 뭐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게 거의 뭐 좀 문제되는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, 고추도 뭐 그런 대로 무사하고, 뭐 수박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, 뭐 고구마는 아주 살판 났습니다. 고구마는 며칠 사이에 이걸 다 덮어버렸네요. 그냥 다 덮어가지고
그 근데 고라니가 들어가지고 이 고라니 발자국 여기 보면은 이런 게 고라니 발자국입니다. 이게 고라니 발자국에 갖고 비트를 다 먹었네요. 아이고 이 바이솔도 뭐 근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말리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다음 주 또 화요일 날부터 또 비가 온다 그러죠. 한 3일 동안.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올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 크게 지금 문제되는 것 없이 그런 대로 이건 에봇이 왜 이런 사이로 아주 들어가 버렸네 이게. 아이고. 이건 이렇게 다육이도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다육이도 크게 뭐 마탱이가 간 거 같은 거는 크게 눈이 안 띄는데 문제는 저 토마토가 저렇게 돼 가지고 잘못하면 올해 토마토를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강낭콩 같은 것도 뭐 제대로 열렸고 지금 뭐 크게 뭐 비가 왔다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강낭콩이가 하나 죽었군요. 얘는 왜 죽었지? 강낭콩도 이쪽은 다 상태가 안 좋은데요. 비도 오기도 너무 많이 왔어요. 이쪽에 뭐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도라지가 나올 동안에 꽃이 다 피고 엄청 커졌네요. 며칠 사이에. 이쪽 콩은 뭐 그런데 옥수수도 멀쩡한데 옥수수 제법 자랐네요. 이제는 상추는 이제 다 녹았군요. 녹았고 옥수수대가 이제 돼갖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네요. 숲꽃 다 날라가고 이제 밑에 근데 어느 정도 문제는 저기 망고 수박이 커지고 있네요. 이제는 토마토가 문제입니다. 토마토 이렇게 잘 열렸는데 엄청 열렸죠. 그리고 밑에가 쭈벅쭈벅 소리 납니다. 쭈벅쭈벅. 토마토야 잘 살아나라.